너무 무서운 게 잠깐 좀 힘들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결국은 퇴보하고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무서운 거야. 유정이네. 친구 하나가 최근에 출산을 했어요. 난임으로 많이 고민하던 친구고 결국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세 번째 아이를 출산을 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코로나도 있고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게 만든 게 너무 미안하다고 다 내 탓인 것 같고 이 아이에게 내가 살아왔던 안전하고 깨끗하고 전쟁을 모르고 병이 없었던 그때를 살게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 미안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아이를 낳은 건 순전히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생명을 이런 곳에서 살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며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싶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아이를 낳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일단 누굴 사랑하고 사랑하는 너와 함께 하다 보니 너와는 아이도 가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 근데 주변에서 그런 친구의 말을 듣고 보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결국 인류가 지금의 기점으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서 오히려 인류는 성장하고 진보했잖아요. 모든 기술력과 모든 부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국제사회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인류가 과연 이걸 다시 전화위복으로 그럴 수가 있을까? 혹은 예전 이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직도 전 기억이 나요.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을 때 깨끗한 아침 공기, 좀 늦가을이라 겨울로 넘어갈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차갑고 청명한 공기가 제 폐 속으로 시원하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시골집 할머니 댁에 가면 돌담을 따라서 청개구리들이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많았거든요. 다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됐어요. 제사를 지내고 사당을 가고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고 큰댁에 찾아가고 소 연물을 주고 염소한테 귤껍질을 주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시골에 있었고 서울에 살았어도 하늘에 별이 많이 보였었고 공기가 늘 맑았었고 저의 짧은 성장 과정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봤었던 그 맑은 하늘, 깨끗한 시냇물, 돌처럼 많았던 청개구리, 아침에 상쾌한 공기, 청명하게 보이는 별들, 마스크를 그 누구도 쓰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를 믿었던 옆집에 아이를 맡기고 동네에는 항상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진보했어요. 더 나은 기술력과 더 나은 네트워크 여러 가지 것들을 갖게 됐지만 참 등가교환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맑게 보냈는지를 떠올리게 되면서 이런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누군가를 언젠가 사랑해서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할 때 나는 그 친구의 말을 떠올리겠지?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이고 그게 언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10년 안쪽인 것 같아요. 그럼 10년 안으로 지금의 사태 모든 것들 물가, 코로나, 전쟁 그리고 사람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혐오의 시대, 지나친 정보와 너무나 빠른 것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겠죠? 내 아이가 어떤 세상을 겪게 될 것이고 내가 참새를 보고 개구리를 보고 밤하늘에 별을 세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느끼고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겠죠.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계를 사랑하고 내가 나고 자란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의 언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지구를 사랑하고 근데 지금 난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 거지? 저는 그게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 아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정말 너무너무 용감하고 대단하고 저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게 변했고 몇몇 것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 내 아이가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람과 어떤 세상을 그려가면서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내적인 갈등이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법한 이 시기에 정부는 출산율이 낮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을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아이를 낳는다 안 낳는다 결혼한다 만다 같은 것들로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개인이 신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난 신이 아니야. 난 나의 삶도 모르겠고 나의 사랑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는지 내가 이 아이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몰라.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그게 명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세대구나 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단순히 연애 고민 있어요. 소개팅을 어떻게 나가요. 웃자고 하는 얘기죠. 단순히 그런 걸 떠나서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고 세계를 꾸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마냥 세상이 아름답고 예쁘기만 하다면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지 않겠죠. 극단적인 예를 든 걸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데 수도권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는데 어디에 알을 낳고 키우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둥지와 먹이의 비유가 진짜 미쳤네요. 너무 정확하네요. 진짜. 근데 과연 그게 한국만의 문제일까? 타 선진국들도 출생 인원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런 인구 절벽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그런 시즌들이 하나씩 다 있었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가진 숙제인 것 같고요. 그 아이가 내 욕심의 결과물이어서 원죄의식을 갖게 되는 건 본능이라 어쩔 수 없지만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살벌한 세상 속에서도 행복감, 삶이 주는 효능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게 아닐까 싶네요. 부모로서 역할만 똑바로 한다면 아이로서는 태어나게끔 노력해주는 걸로도 고마워하고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낳은 정말 사랑하는 아이면 뭐든 나는 부모가 되어보진 못했지만 못해주는 게 그렇게 미안하지 않아. 그 참 미안할 것 같아. 내 세대 때 마지막으로 겪고 끝났던 개구리와 참새와 나비와 방앗개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그 세상을 너무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전을 지져 먹었고 이렇게 지저분한 시골 담벼락이 있었고 그걸 너무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 제가 너무 아날로그적인 갬성충인지 모르겠지만